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대근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업 진행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전사적 사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별 사업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이제 진행 상황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거는 개별 사업에 대한 전투도 있고 또 개별 사업도 전쟁 관점에서 큰 국면에서 또 바라봐야 된다. 그 일희일비하는 그리고 또 구조적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성과에 만족해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이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쟁에서 패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했었습니다. 그런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관리를 다 묶으면 전사적인 사업 관리가 되겠죠. 그런 전사적인 어떤 사업 관리, 전사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무자 수준에서는 사실은 개별적인 사업 관리가 중요합니다. 실무자 시설에는 개별적인 사업 관리를 제대로 배워야 되고 또 그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사적 사업 관리를 체득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게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적 사업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이라든지 메커니즘을 좀 알고 나면 개별적인 사업을 관리할 때 훨씬 더 이야기가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큰 그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적 사업 관리를 할 때 대표적으로서는 프레임이 이제 BCG 매트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 그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스타가 있죠. 그 다음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카우. 이건 캐시 카우입니다. 그 다음에 독. 통상적으로 기존 사업 중에서 기반되는 사업이 이제 캐시카우입니다. 돈을 계속 벌어오는 그런 캐시카우가 될 것이고요. 새로운 사업들을 시도할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음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사업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실패를 하겠지만 정상적으로 론칭이 돼서 성공하게 되면 이제 스타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적자가 계속 나고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있고 하여간 어떻게 해도 잘 안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독이 되겠습니다. 사실 개가 그렇게 나쁜 동물은 아닌데 이상하게 저렇게 됐죠. 우리나라도 개 그러면 좀 안 좋은 그런 상징인데 미국이나 저쪽에서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런 게 이제 BCG 매트릭스인데요. 자, 이게 보면 이제 최선, 최적, 완벽한 그런 사업 관리. 물론 이제 전사적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전사적 사업 관리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회사에 있는 사업이 한 10가지가 있다 그러면 한 10가지 정도가 각 내 영역에 이제 이렇게 고루 분산되어 있겠죠. 분산시켜서 분산되는 게 아니라 이제 속성이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음표가 없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독이 하나도 없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회사 내 많은 사업들이 속성에 따라서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다 분산이 이제 되어질 것입니다. 이 분산 유형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무슨 시장 점유율이 얼마냐, 시장의 성장이 되느냐, 등등 이런 걸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이제 이런 조건이 맞으면 캐시가하고 이런 조건이 맞으면 스타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판단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 좀 무의미합니다. 그냥 사업관리 담당자가 경영기획 그 실무자가 혹은
그 현장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그 현장의 어떤 사람들이, 직원들이 그냥 보면, 아, 우리 이 사업은 어디에 해당될 것 같다라는 게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그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굳이 이렇게 막 뭐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조금만 그 관심을 가지면 자기 회사의 어떤 사업이, 상품이 어디에 해당된다는 걸 금방 나오니까요. 뭐 그거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완벽한 전사적 사업 관리는 뭐냐 그러면 이 캐시카우는 계속 키워나가는 겁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기존 사업의 관리의 핵심은 성장 사업인 그 추세를 계속 쭉 이어나가서 성숙 단계를 거쳐서 쇠퇴되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업시프트 시키는 게 이제 기존 사업의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돈 되는 사업은 계속 관리를 해서 키워나가야죠. 더 단단히 닦고 졸고 기름치고를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현금으로 신사업을 이제 시도를 하죠. 뭐 이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업들이 사실은 이제 도구로 빠져서 이제 흐지부지 되거나 실패를 합니다. 신사업들은 많은 부분이 이제 그 실패를 하죠. 그렇지만 꽤 또 의미 있는 성공적인 어떤 사업도 있어서 그 스타 사업이 되고 이 스타 사업이 자연스럽게 다시 캐시카우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캐시카우 사업은 견실하게 큰다. 두 번째, 신사업은 최소한으로 도움이 되고 상당 부분 스타가 된다. 스타는 다시 캐시카우가 된다. 이런 것들이 메커니즘으로 돌면 이렇게 돌면 이게 선순환이 되면서 퍼펙트한 사업 관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악의 경우는 어떨까요? 캐시카우는 점점 이제 쭈그러듭니다. 왜 쭈그러들까요? 신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혹은 기존 사업이라고 해서 방만하게 관리하다 보니, 혹은 나쁜 이익을 방치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이제 반복이 될 때 계속 이제 캐시카우 사업은 이제 쭈그러드는 거죠. 말하자면 기존 사업의 라이프 사이클상 성숙 단계를 거쳐서 쇠퇴 단계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캐시카우로 있는 자금으로 신사업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제 도구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사업을 성공시킬 만한 역량이 없는 거죠. 그리고 스타로 가는 게 이제 뭐 없습니다. 있어봐야 한두 개. 그리고 한두 개 이렇게 있더라도 다시 스타 사업은 캐시카우가 되지 못하고 또 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사업 관리 체계가 잘 안 돼 있고 기존 사업 관리를 못하니 당연히 스타 사업은 또 이제 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캐시카우도 잠깐 쪼그러들다가 나중에는 이제 독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다 도구로 수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최악의 경우입니다. 볼까요? 한번. 캐시카우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독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물음표인 신사업은 대부분이 실패를 합니다. 독이 되죠. 스타 사업의 아주 일부 스타 사업도 또 독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최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최선과 최악의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앞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중용, 대안. 이거 하기 전에 1과 2에 대해서 잠깐 좀 더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1번의 경우에는 딱 보면 이게 양손잡이. 성공적
양손잡이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존 사업도 잘 관리하고 신사업도 제대로 해나가고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할까요? 실패한 양손잡이. 그러니까 양손잡이 전략을 선택해서 성공을 하면 퍼펙트하지만 실패를 하면 최악이 됩니다. 이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그 기준은 뭘까요? 이 성공주의 같은 경우에 기존 사업 관리도 굉장히 잘하죠. 신사업 관리도 아주 잘합니다. 충분히 역량이 되는 것이죠. 양쪽 다. 그런데 실패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도 방치, 신사업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얘도 역량이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은 핵심은 동일한 양손잡이를 선택했지만 역량이 되면 퍼펙트하지만 역량이 안 됐을 때는 실패라는 거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대부분의 조직은 성공적인 양손잡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도 잠깐 멈추시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자신의 조직이 그렇게 성공적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건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대로 양손잡이는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신사업과 기존 사업은 전혀 다르거든요. 물론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 관련성은 어떤 사업이라는 것과 조직이 지속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두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관련이 있는 거지,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한 어떤 관리 메커니즘이나 추진 메커니즘이 아주 유사하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기존 사업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기존 고객을 잘 관계관리를 가져가는 그런 조직과 기존 고객과의 관계관리보다는 세상에 없는 새로운 혁신적인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그런 조직과는 문화부터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양손잡이를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런 부족한 역량일 때 양손잡이를 시도를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럽게 기존 사업 관리를 등한시 합니다. 왜냐? 양손잡이를 한다고 했을 때 스포트라이트는 이 신사업 조직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다 신사업 쪽을 선호하고 그쪽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기존 사업은 계속 등한시 되고요. 근데 애초에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신사업을 성공하기가 되게 이제 힘들죠.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 요인, 사업을 실패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실패하는 사업을 중단시키지 않아서 그게 더 악순환되면서 증폭되면서 더 공개된다는 얘기를 옛날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 도구로 가는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량이 조금 못 미친다 하더라도 양손잡이를 선택하는 순간 악순환이 되면서 급격하게 최악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한 거죠. 그래서 제가 홍대리한테 양손잡이 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중용과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한 거죠. 중용과 대안을 제시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제 이런 구조가 됩니다. 다시 이제 좀 그림을 그려볼까요? 조금 지우겠습니다. 스타가 있고요, 물음표가 있고요, 캐시카우가 있고요, 도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용과 대안 보면 여기가 핵심이 제가 대박, 이거 전형적인 신사업, 기존 사업이나 이런 큰 영향이 없는, 그다음 중박, 요거는 기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그 다음에 소박, 요거는 기존 사업의 아주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 요 세 개를
균형 있게 제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캐시카우에 대한 관리는 기본이죠. 왜냐면 중용과 대안이라는 대전제는 캐시카우인 기존 사업 관리를 일단 전제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잡이를 집중하고 전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분산이 됩니다. 이렇게 신사업을 하는데 대박인 신사업도 한 3분의 1 정도를 하고요. 중박인 경우도 한 3분의 1을 하고 소박도 한 3분의 1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박과 소박은 기존 사업 관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대박이나 대박처럼 어떤 큰 이익은 없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기존 사업의 기존 고객 관리를 전제로 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대신 높습니다. 물론 수익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왜냐하면 기존 사업의 관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쭉 해서 이 부분이 왼손잡이 얘가 오른손잡이라고 해서 양손잡이를 보면 이 왼손잡이 부분이 굉장히 앞서 이 경우보다 많이 줄어들죠. 3분의 1 가격으로. 그 다음에 기존과 관련된 신사업이 많아지면서 또 병행해서 기존 사업 관리도 또 상당히 많아지죠. 이 영역은 기존 고객과의 관계 관리, 제가 항상 강조하는 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존 사업 관리가 아주 중요하게 결코 방치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만약에 대박 사업, 신사업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도저히 여건이 안 맞다. 여건이 도저히 안 된다. 대박 신사업을 발굴할 기존 사업과 관련된 신사업들은 뭔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는데, 추진할 수 있겠는데, 기존 사업과 무관한 신사업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이 부분을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3-1 혹은 4라고 합시다. 그러면 기존 사업 관리만 남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하면, 그리고 기존 사업 관리를 계속 잘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중박과 소박은 이제 계속 하는 거죠. 하는 과정에서 신사업 역량을 키워 나가는 그런 방안을 찾으면 나중에는 확장을 해 나가면 되는 거죠. 이런 쪽으로. 이게 하나의 이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1이 중용의 또 하나의 대안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요 3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최선이 있습니다. 최선. 완벽한. 요거는 기존도 잘하고 신사업도 잘하고 전형적인 양손잡이죠. 그 다음에 차선은 앞서 좀 전에 얘기했던 중용 혹은 이제 대안으로서의 이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차악 혹은 현상 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기존 사업 관리만 기존 사업만 관리하는, 요거는 이제 오른손잡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악은 뭐냐 그러면 실패한 양손잡이입니다. 실패 양손. 역량이 안 되면서 양손잡이를 선택해서 기존 사업의 관리마저 놓치는. 자, 이런 프레임에 쭉 보면 느낌이 좀 오십니까? 그러면 이 4가지의 이 영역, 물론 모든 조직은 이걸 완벽한 성공을 하는 양손잡이를 원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되게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4가지의 이 유형을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요? 역량입니다. 역량이죠. 이 역량은 기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기존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신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 다음에 신사업이 성공된 이후, 물론 신사업이 성공시킨다는 이야기는 100%다 성공한다는 게 아닙니다. 7, 80%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당연히 알고 감내하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빨리 엑시트 할 수 있는, 그냥 앞서 제가 사례로 이야기했던 실패인데 그 실패를 실패라고 말하지 못하고 계속 끌고 가면서 악순환이 되고 정폭이 되는 그런 게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사업을 제대로 해내고 그런 신사업이 만들어지면 그걸 자연스럽게 다시 또 기존 사업으로서 관리를 잘 해나가고, 이런 것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되는 주식, 사장부터 해서 실직원까지 그런 역량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량이 부족하면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기존 사업 관리만이라도 하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전사적 사업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경영기획 실무자나 사업관리 담당자라면 미래 성장을 위한, 지속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 성장 엔진은 뭐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역량이죠. 역량. 이 역량은 전사적 사업관리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어떤 관리들만 알아서는 제대로 된 사업 진행 관리가 되지 않고 전사적 사업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많은 경우에 사업 진행 관리를 하는 경영기획 실무자는 탁상 공론적인 사업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BCG 매트릭스만 하더라도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현장에 있는 어떤 사업들 막 집어넣고 그걸 해서 막 이 모니터링하고 통제하고 대안을 요구하고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그 수립된 계획대로 또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모니터링하고 또 통제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치중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쁜 말로 하면 그 똑똑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무자라 그러면 전사적 사업관리보다는 사실 개별 사업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무자 시설의 개별 사업관리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면 이제 관리자가 되는 순간에 이 탁상 공론으로 빠지는, 정말 통제만 하고 모니터링만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이 지속성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성과를 저해하는 그런 관리자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을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실무자면 당연히 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쪽에 전사적 사업관리에 대해서 욕심이 날 수도 있고, 또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갑의 입장에서 그런 그 모니터링이나 통제 쪽 위주로 이제 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과감히 뿌리치시고, 단 하나, 역량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핵심이다. 자기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조직 전체 역량이 중요하다. 그 부분을 꼭 가지시고, 실제로 이제 사전에 자문자답을 통해서 많은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사업 진행 관리는 이것으로 아마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이제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